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또는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첫 번째 행복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법이 유행했었는데 지금 당장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이 있어봐야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뜻대로 안 돼서 힘들다고 주변 분들에게 말하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답변을 듣나요? 또는 정말 힘들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행복을 찾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아탐구와 명료한 가치 확인.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돈, 부자, 재테크 등등 많은 정보들로 인해 이것들이 자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면 막상 자기 스스로를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스스로 쓸모없는 일을 한다며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 또는 두려움을 느껴 행동을 못하거나 지나친 고민, 이전 실패의 경험을 생각하며 행동에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회피 행동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스스로를 방해하는 행동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자기보호 메커니즘과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실패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입니다. 이런 방해 행동은 의식적인 내가 원하는 것과 무의식적인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불일치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알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면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무의식에 대한 자신을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걸까요?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열심히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목표를 잡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생긴다면 꼭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아보려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하루 5분 정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성취감이 느껴지는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진정 내가 행복해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생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문장을 읽고 같은 생각인지 또는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알려면 조금씩 실험해봐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실험 전에 외부에서 들려온 정보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마세요. 난 지시받는 게 끔찍하게 싫어.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난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해. 난 늘 지각해. 자신이 이런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실제 그런 것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명상을 추천합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5분을 방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방해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실험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 마인드셋 유지. 많은 분들은 비판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고 사고 과정에서 그 근거를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분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냅니다.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며 각 인간이 다르게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이됩니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불안한 감정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너무 커버리면 나 자신을 과잉 보호하게 되어 자기 자신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으로 오히려 우울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없애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의 첫 단계처럼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긍정적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은 왜 생길까요?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벡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인지, 일반화,
미리 예측하기, 개인화. 부정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일 과정에서 보는 경향이 있고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과 부정적인 사건이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미래 예상은 결국 부정과 긍정 모두 해석이 가능한데 부정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백은 부정적 사고 패턴을 수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이 전략은 인지치료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 재구조화.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특정 패턴에 따라 기록하고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인지 검토 후에 부정적인 사고를 부정할 근거나 증거를 찾아내어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생각 인지, 기록, 부정적 생각 반론 제시, 평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가하자면 부정적 감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같이 기록하면 더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지만 과도한 공포로 해석되면 감정 습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내적 통제감. 많은 책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내용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즉,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적 통제감이고 목표 달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할 때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표를 대충 정하진 않겠죠. 그리고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럼 내적 통제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공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달성 가능한 아주 작은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반 페이지 읽기, 매일 팔굽혀펴기 1회 하기 등 아주 작은 성취를 느끼면 됩니다. 그런 작은 목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성공이 모여 당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다는 좌절감, 공허함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이 감정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성찰, 긍정적 사고. 목표는 가야 할 방향일 뿐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 행동을 하며 성취의 기쁨을 느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하는 습관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중요성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행복을 위한 탄력성과 스트레스 관리, 자기관리와 건강 유지, 사회적 연결 유지 등이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감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